누군가 밤새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닌가? 그럼 이쪽인가?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드디어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화석이죠. 화석 복원, 과학인가 예술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의 시작은 바로 화석이잖아요. 그럼요. 아마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도 공룡의 발굴과 복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양재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나올 때는 박수를 저렇게 안 치더니 오늘 이양재 선생님 모시고 공룡 화석의 발굴과 복원 이야기 재미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공룡 화석의 발굴과 복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굴이란 땅속에서 공룡 화석을 찾아내는 거요. 복원은 공룡의 옛날 모습을 현재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공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공룡의 뭐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내부 장기라든지 예.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퍼즐처럼 돼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공룡이 살다가 죽었다고 봅시다. 죽어서 이렇게 자연에 던져지게 되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자, 이렇게 생물이 죽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분해돼서 자연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도 어떤 물이 흐르고 바람이 흘러서 바깥으로 떠내려 사라지고 예. 또 어떤 것들은 일부 어떤 것들이 부스러져 가지고 자연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썩기도 마음이 하고. 아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나머지 조각들만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 땅 위로 끄집어내 올리는 것. 그거를 발굴이라고 하고 이 남아있는 조각들로 원래 이것이 살아있던 모습으로 되살려내는 것. 그걸 바로 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조각 가지고 원래 모습을 되살려내는 것은 발굴과 복원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머리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동물 같아 보이세요? 공룡으로 따지면 에드몬토니아 같은데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 사실 바로 타르키아라는 가복곰이에요. 아, 후기 백악기 약 7천만 년 전에 살았고 주로 몽골 지역에서 발견되는 타르키아. 몸 길이 6에서 8m, 몸무게 약 2톤의 거대한 갑옷 공룡이다. 이 타르키아는 제가 2008년 몽골 국제 공룡 탐사에서 발굴했었던 공룡인데요. 공룡 대백과에서 나오는 싸이, 그러니까 사이카니하고도 매우 비슷한 공룡입니다. 마치 싸이가 나타났네요. 우리 공룡 대백과 피부미남 싸이. 꼬리 곰봉의 장면. 야야야야야 싸이. 야 어디다 들이대? 여기가 아니고 저쪽 선생님 쪽으로 가야지. 야야야야. 어우 싸이 진짜. 야 싸이야 조심해. 자, 여기 보시면 미노타우라사우루스라고 불리는 역시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공룡이 또 있어요. 이 갑옷 공룡, 그리고 사이카냐, 그리고 타르키아가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사이카냐가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노타우라사우루스가 좀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타르키아는 그 중간 정도예요. 워낙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공룡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사막 하면은 그냥 날도 덥고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언덕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흔히 사막 하면은 사하라 사막 비슷하게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들을 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가 공룡 발굴을 하는 몽골 고비 사막은 그런 곳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어떤 황무지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건조한 황무지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막 모래 폭풍이 불어쳐가지고 저희가 묵고 있는 텐트 같은 것이 뭐 뒤집어지고 뭐 쓰러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발굴이 힘든 점이 네, 많네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뒤에 있는 화석도 선생님이 발굴하신 건가요? 저 공룡은 저희가 2009년 그러니까 제4차 한국-몽골 국제 공룡 탐사 때 발굴했었던 어떤 공룡의 머리와 발입니다. 자, 어떤 공룡일까요? 사실 저거는 데이노케이루스의 머리뼈하고 오른쪽 발뼈입니다. 바로 2009년에 저희가 한국-몽골 국제 공룡 탐사에서 제가 탐사 과정에서 바로 저 나머지 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굴했던 화석들 중에서 어깨뼈와 팔뼈 그리고 손뼈까지 일부를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뼈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뼈들이 바로 데이노케이루스의 본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던 거죠. 저 발굴 당시에 이미 머리와 그리고 발 그리고 손 부분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거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유럽에서 나머지 머리와 발, 손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 화석을 가진 분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상으로 몽골로 반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머지 화석들이 다 모여짐으로써 저 공룡 전체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룡들을 다 조합해 놓고 보니까 머리 모양만 보면은 마치 오리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조각류 공룡처럼 생겼고, 목뼈는 마치 거대한 묶인 공룡의 목뼈처럼 생겼고, 그리고 등뼈를 보면은 마치 스피노사우루스처럼 뾰족뾰족 솟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앞팔을 보면은 마치 거대한 육식공룡의 팔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발을 보게 되면 저게 또 조각류 공룡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들이 만약 따로 보게 됐다면 전혀 다른 공룡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모두 한 마리의 공룡이었던 거죠. 크기도 보게 되면 저것처럼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육식공룡인 타르보사우루스라고 맞먹을 정도로 한 11m 정도 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후기 백악기 약 7천만 년 전에 살았고 아시아 대륙의 몽골에서 발견되는 몸길이 약 11m, 몸무게 약 6.4톤, 무시무시한 팔이란 뜻의 데이노케이루스. 50여 년간 그 실체를 알 수 없었으나 한국 공룡 탐사팀에 의해 복원됐다. 타르보사우루스와 비슷한 크기로 거대하게 진화한 타조 공룡에 속한다. 기다란 주둥이와 넓적한 부리 그리고 등에 난 혹이 특징인데 북부 쪽에서 물고기 잔해와 1,400개가 넘는 위석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육식이 아니라 초식이자 잡식인 공룡으로 추정된다. 선생님 질문. 그러면 그 공룡을 복원하는데 뼈를 발굴해서 조합해서 공룡의 형태를 알아낸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룡의 피부나 근육 이런 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상상으로 복원하시는 건가요? 물론 어느 정도 상상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무작정 상상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견된 화석 증거가 있고 그 화석을 또 연구해서 알아내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원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룡 화석의 복원은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저기 보시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떤 동물 같아 보이세요? 어룡 아닌가요? 어룡 어룡이죠. 옵탈모사우루스? 분명히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이니까 마치 어룡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이죠. 돌고래도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저 동물은 향고래입니다. 그래 머리가 좀. 저게 향고래라고요? 네. 향고래 뼈를 한번 보시겠어요? 뼈 사진을 보시면 저같이 생겼는데 머리뼈 앞에 부분에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고래라는 동물이 몸속에 지방질도 많고 여러 가지 살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뼈의 모양과 달리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달리 보이게 된 거죠. 지금 머릿속의 구조를 보시면 머리 앞쪽에
지방질로 돼 있는 거대한 밀랍 덩어리인 멜론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거를 통해서 고래가 초음파를 내보낼 때 이걸 증폭시키고 또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 미래의 사람들이 향고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화석으로밖에 이걸 볼 수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 향고래의 뼈를 보고 고래를 어떻게 복원을 했을까 해서 그린 것이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뼈를 하나 또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자, 이 뼈를 머리뼈를 보시면 어떤 동물 같아 보이세요? 얼룩말. 말같이도 보이고 소같이도 보이죠? 소 머리뼈 아닌가요? 자, 소라면은 머리에 뿔이 나 있겠죠? 그러네요. 소도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건 뼈로 돼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동물은 돼지 머리뼈예요. 그게 돼지라고요? 날씬하네요. 지나네. 뼈만 보면 날씬하죠? 저렇게 예쁜 돼지 처음 보는데요. 자, 사실 돼지하면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머리죠. 코. 코가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뼈가 들어있지 않고 두툼한 살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만 남게 된다면 그 부분들은 화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런 머리뼈만 본다면 이것이 돼지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 공룡연구원들 오늘 얘기 어땠습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는 얘기 들려주신 이양재 선생님께 박수! 수천만 년 전에 퍼즐을 푸는 화석 복원. 과연 과학인가 예술인가? 과학과 예술의 긴밀한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능한 건 아닐까요?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화석 복원. 그러나 공룡의 세계는 항상 변화한다. 쭉. 지금으로부터 약 7천만 년 전, 거대한 아시아 대륙.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엄청난 괴력으로 아시아 대륙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군림했던 아시아 최강의 육식 공룡, 아시아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 괜찮아. 오, 야, 이리 와. 저 애들한테 가면 안 돼. 이리 와. 오. 아니, 달려가. 괜찮아. 오. 이야, 드디어 타르보사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주인공 타르보사우루스. 전박이. 아니 이거 전박이가 왜 이러는 거지? 낯선 곳에 와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약간의 소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은, 자, 지금 공룡이 안정을 찾았다니까. 자, 소개하겠습니다. 전박이 공룡 대백과의 메인 공룡 전박이. 그리고 전박이 공룡 대백과의 이정모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EBS 연구원입니다. 자, 첫 테니까 전박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박이 아시아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 맞죠? 네, 맞습니다. 2억 5,1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예. 중생대가 바로 이제 공룡의 시대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백악기 후반에 살았던 공룡인데요.
지금부터 7천만 년 전에 아시아에 살았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놀라운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또 수강류이고요. 아시아의 티라노사우루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아,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 아, 그러면 이거 타르보사우루스가 사냥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타르보사우루스는요, 숲 언저리에 잠복하고 있다가 먹잇감을 포착하면 야! 이렇게 재빨리 튀어나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낚아챘겠죠. 이거 전박이만 봐도 살 떨리는데 실제로 타르보사우루스를 보면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이야,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뭐 거의 뭐 산만합니다. 타르보사우루스 얼마나 강했을까요? 연구원 여러분, 전박이 무대로 불러볼까요? 네. 전박이 무대로. 우와, 이야, 일단 뭐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네, 골반까지의 높이가 3에서 4m, 몸의 길이가 10에서 12m에 달합니다. 12m. 우리 저 초등학생 연구원 잠깐 나와볼까요? 네. 그러니까 골반까지의 높이가 초등학생 키의 3배. 몸의 길이는 초등학생 키의 7배에서 9배. 어마어마합니다. 몸무게는 4에서 5톤 정도인데요. 아시아 코끼리와 비슷한 크기죠. 하지만 아시아 코끼리보다는 타르보사우루스가 훨씬 더 활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럼 크기와 무게 외에 타르보사우루스를 강하게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타르보사우루스의 두개골, 머리뼈 쪽으로 가볼까요? 타르보사우루스를 강하게 하는 것은 치악력, 바로 이빨을 꽉 물게 해주는 턱의 힘입니다. 이야, 이거 뭐 두개골이 엄청 큽니다. 예? 두개골의 길이가 1.3m입니다. 1.3m면은 아까 우리 저 초등학생 연구원 키만 하네. 그렇죠. 턱이 크다 보니까 이빨도 크고요. 타르보사우루스는 이빨이 잇몸 바깥으로 나온 길이만 8.5cm에 달합니다. 8.5cm?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잇몸 바깥으로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죠. 야, 이거 무슨 뭐 이거 찌개 같기도 하고.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인데요. 전체 길이는 31cm에다가 잇몸 바깥으로 나온 길이는 12cm에 달해요. 이거 뭐 바나나 같죠? 타르보사우루스의 이빨이 64개나 있습니다. 이런 이빨이 64개요? 예.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물리면은 팔 정도는 간단하게 뽑혀난 거예요. 하하, 뭐 팔만 그럴까요? 이 이빨의 세기를, 무는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근육의 양인데요. 눈 뒤에서부터 뒤통수까지 그 넓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래턱까지 이어지는 강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아래턱을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 강한 근육으로 무는 힘이요. 약 39,000 뉴턴의 힘으로 깨물게 되죠. 뉴턴? 아 근데 뉴턴이 뭐죠? 뉴턴은 그 힘의 단위인데요. 1kg의 물체를 초속 1m씩 더 가속시키는 힘이죠. 아유, 이거 너무 어렵죠? 요즘 저 동물들의 무는 힘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 가운데는 무는 힘이 가장 센 동물이 악어예요. 근데 악어가 무는 힘이 약 19,600뉴턴입니다. 그러니까 타르보사우루스는 악어보다 2배나 더 강하게 무는 거죠. 또 뭐 동물의 왕 그러면 사자 아닙니까? 사자가 무는 힘은 2,900뉴턴이에요. 그러니까 타르보사우루스는 사자보다는 13배나 강하게 무는 거죠. 사자도 엄청난데 무는 힘이 사자의 13배, 악어의 2배.
네, 그렇습니다. 야, 타르보사우루스한테 한번 물리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요. 타르보사우루스 정말 강합니다. 자, 오늘 최대 관심사죠.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를 생각해보죠. 사자는 아프리카의 초원에 살고 있잖아요. 또 호랑이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타르보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아시아에 러시아, 중국, 몽골 살고 있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티라노와 타르보는 만날 수조차 없었던 거죠. 아, 만날 수 없었으니까 싸울 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뭐 이거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전격 전력 비교. 타르보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몸무게는 타르보사우루스가 4에서 5톤, 티라노사우루스가 5에서 9톤. 티라노사우루스가 우세. 이빨 길이도 티라노사우루스가 11cm로 우세. 두개골의 크기 역시 더 큰 티라노사우루스. 연구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긴다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타르보사우루스보다 이빨과 두개골이 두껍고 몸무게도 더 무거운 데다 턱힘도 더 강하므로 티라노사우루스가 타르보사우루스를 제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 그림은 민중군이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제가 대결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준군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공룡의 신체 조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악력이 더 강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타르보사우루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타르보사우루스보다 몸무게가 높아서 잘 움직이지 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체중이 무거워서 움직임이 느리다. 네, 타르보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정반대로 몸무게가 낮아서 날쌔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네. 하여튼 뭐 생각보다 뭐 다양한 의견입니다. 둘 다 세상이 포식자라 서로 몸을 사릴 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실제로 호랑이와 사자도 만나면 싸우기보다는 서로 탐색만 하고 말거든요. 아마 티라노와 타르보가 만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둘의 전력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뒷다리를 물든지 목덜미를 물든지 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 사실 싸움은 크기가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몸집이 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몸이 작고 날렵한 타르보사우루스가 더 민첩하게 선 공격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뭐 가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공룡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항상 더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최강의 타르보사우루스, 북미 최강의 티라노사우루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야지. 공룡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니까요. 타르보가 이길까, 티라노가 이길까? 하지만 확실한 아시아 최강은 바로 타르보사우루스. 전박이다.